자, 문제지명 244페이지요. 문제는요, 21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요. 주택임대차. 자, 21번에요. 1번 한번 보셔요.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1번, 갑소유 주택을 을이 임차하면서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했죠. 임차인 을은 갑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2년의 기간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2년 미만의 경우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선택권이 있다 없다. 임대인은 선택권이 없다. 2번요. 갑이 을에게 대의한 금전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를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이것을 우리 말하면 기존의 채권을 전세금이나 또는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을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즉 주민등록신고를 마쳤죠. 그런데 이것이 통정허위 표시로 볼 수가 없는 한 거기 줄고 봐요.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실제 사용, 수익할 의사가 있으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채권을 전세금으로 하고요, 또는 보증금으로 하고 그것을 전세권이나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용, 수익할 의사가 없으면 안 돼. 사용, 수익할 의사가 있으면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했죠. 그러면 그 임차권은 제3자에 대해서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2번 맞죠? 3번은요. 주민등록이 직권말소죠. 자, 여기는 보셔요. 우리 이제 주민등록을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주민등록지 보면 여기 이제 2월 1일 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어. 전입신고. 그러면 2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그런데 여기서 5월 1일 날요. 직권말소가 됐어. 직권말소. 그럼 직권말소가 되면 일단 대항력은 소멸하는 거예요. 대항력을 소멸해요. 그런데요. 여기 6월 1일 있고요. 여기 7월 1일. 7월 1일 다시요. 뭐냐면 주민등록을 재등록을 했어. 이 재등록을 하는 것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 첫 번째는 이의제기를 했다. 이의제기를 해서 재등록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하는 경우가 있고, 이의제기하지 않고 하는 경우. 만약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7월 1일 재등록을 하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죠? 7월 2일 몇 시부터 0시,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고, 여기는요 7월 1일 재등록을 했죠. 7월 1일. 그럼 여기서 이의제기를 했죠.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하면은 처음에 주민등록 신고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직권말소 소멸한다. 두 번째, 재등록이 이의제기냐? 그러면 기존의 전입신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만약에 재등록이 아니다. 그냥 했다.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한다? 7월 2일 0시부터 재등록, 대항력이 생긴다. 만약에 여기서 재등록이 있기 전에 여기서 A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근장을 설정을 했다. 근저당. 그럼 누가 더 빠르냐? 이게 문제죠. 만약에 이의제기를 했다 그러면 누가 빠르다? 근저당권이 빠르다. 만약에 그냥 했다 그러면 이의제기를 했다 그러면 누구죠? 임차인이 빠르다. 그런데 만약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했다. 그럼 누가 빠르다? 근저당권, 그 다음에 임차인. 이의제기를 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인정되죠? 임차인, 근저당권. 알겠죠? 자, 그러면 3번 한번 볼까요?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된 후, 직권말소. 그러면요, 대항력 상실이죠? 임차인 갑이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 절차에 의하여 이의 절차,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한 것이 아니다. 이의 절차 줄고, 이의 절차 거기 줄 것이고, 그 다음 써요. 기존 전입신고부터 효력. 기존 전입신고부터 대항력이 있죠. 그래서 이의 절차에 의하여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면, 회복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의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언제부터요? 재등록한 그 다음날 0시죠. 그래서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 그걸 누구라고 하죠? 지금 여기서 보면 근저당이죠. 근저당권자에 대해서 갑은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해요. 자, 4번은요. 임차인 갑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을에게 임대주택을 적법하게 전대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전대. 갑이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차인 을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하여야 갑은 제3자에 대해서 뭘 갖는다? 대항력을 갖는다. 임차인 갑이죠. 여기죠. 이것은 지금 뭐를 얘기하죠? 이 지금 여기 이제 임대인 있죠? 이게 임차인이죠. 갑이죠. 이것을 을이죠. 전차인이죠. 이렇게요. 전차인 이렇게. 이건 임차인이죠. 임차이면 이 사람을 무슨 점유라고 한다? 직접 점유라고 하고요.
이 사람은 무슨 점유를 한다? 간접 점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전차인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지고 전입신고를 하죠. 언제? 예를 들어서 5월 1일이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했다가 갑이 을한테 전대차를 주고 전차인이 여기에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하죠. 그러면 전차인의 전입신고를 누구의 전입신고를 받는다? 임차인. 우리 이것을 말한다? 간접 점유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왜 그러냐 봐봐. 여기 보면 갑은 을한테요. 여기 갑은요. 여기 임대인 X한테 보증금 1억을 줬죠. 그러니까 갑의 건물이 X의 건물이 경매가 되면 갑이 보증금을 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전차인은요. 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을 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건물이 경매되면 전차인은 X한테 본래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요. 이 건물이 경매가 되면 전차인은 대항력이 있든지 확정일자가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 돈을 받아야 돼요? 갑이 임차인이 받아가지고 거기서 전차인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임차인은 전대차를 주고 나중에 이사를 가니까 대항력이 없어지죠. 대항력이 없어지는데 전차인이 여기에 들어와서 다시 전입신고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5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그 대항력이 전차인한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생겨야 돼? 임차인한테 생겨야지 경매가 되면 나중에 여기서 돈을 받아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차인의 전입신고를 누구의 전입신고로 의지한다? 임차인의 전입신고로 의지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임차인의 전입신고로 의지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을이고 갑이고 이제 병이죠. 을이죠. 그럼 거기를 한번 보면 그래서 이제 몇 번을 보냐? 3번을 봐. 4번. 임차인 갑이 임대를 승낙을 받아 을에게 임대주택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갑이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자신의 중립원국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됐죠? 갑이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자신의 중립원국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전차인 을이 주택을 인도받고 알겠죠? 전차인 을 주민등록을 하여야 간접점유자인 임차인 갑에게 갑 동그라미 해봐. 간접점유자 갑에게 제3자에 대해서 뭘 갖는다? 대항력을 갖는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5번은요. 임차인 갑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을에게 임대주택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 을이 주택을 인도받았으나 을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갑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봐봐요. 이건 이거예요. 봐. 지금 여기서 갑이 이제 을한테 줬죠. 그런데 여기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을이야. 그런데 전입신고로 누가 붙어있어? 갑.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4번처럼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 자, 22번요. 판례태도이다. 틀린 것은 1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이 길부터 누가 대항력을 취득한다? 임차인. 방금 얘기한 거죠. 방금 우리가 21번에 4번과 5번을 짧게 얘기한 게 바로 1번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임차인을 누구라고 한다? 간접 점유자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간접 점유자. 자, 2번은요. 일단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인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족과 함께 주고 만약 가족을 남겨놓고 가면 괜찮은데 가족과 함께죠. 일시적으로 뭐 했다? 이주했다. 전입신고했다. 그럼 무조건 대항력이 어떻게 돼? 없어져. 그런데 여기는 가족과 함께인데 만약에 가족은 남겨두고 자신만 이전했다. 전출했다. 그러면 대항력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게 중요해요. 여기는 가족과 함께 일시적 틀리 없어. 무조건 없어진다 이 말이죠. 3번. 주택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주택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 스스로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 임차주택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우선 변제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주택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은 임차주택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경매가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 줄 거 봐. 계약을 해지.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배당 요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당 요구. 그러니까 나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 1번이야, 1번. 그러면 나는 봐봐. 이 말이죠. 여기 봐봐. 그 말은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죠. A가 임차인이란 말이죠. 이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확정일자가 되어 있어. 그럼 내가 1번이죠. 보증금 1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B가요. 저당권이고 그다음에 C가요. 근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말소 기준권리가 어디부터 해요?
저당권이죠. 저당권 이하는 전부가 다 뭐를 해요? 소멸하죠. 저당권 이하는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임차권을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죠. 그런데 이 임차인이 돈 받고 나가고 싶어. 그러면 이 1번이 배당 요구를 해. 배당 요구. 배당 요구하죠? 그럼 배당 요구하면 이 경매대금에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경매대금에서 배당을 해준다는 말의 뜻은 뭐냐? 배당금을 준다는 것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이 말이죠. 그럼 보증금은 언제 반환하죠? 임대차가 뭐가 돼야지? 종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당 요구를 한다는 것은 임대차를 해지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해지하겠다. 배당 요구가. 그래서 해지가 되면 종료가 되죠. 그럼 보증금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동시이행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한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종전의 상태를 유지한 채 그 주택을 다시 임차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전번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이런 것이죠. 밤 여기서 이렇게 있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을이 있으면 이 갑을 한사람이 1월 1일 날 자기 집이니까요 등기를 하고 자기 집이니까 전입 신고를 했어. 그런데 자기 집이니까 자기가 전입 신고에도 아무 문제가 없죠. 대항력 그런 것은 필요가 없죠. 왜? 자기 것이니까요. 그런데요 이 을한테요 4월 1일 날 매매를 해. 매매를 해가지고 이 이제 소유권을요 갑한테 넘겼죠. 을한테요. 그러고 나서 여기요 4월 2일 날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이 갑이 임차인으로서 이 물건을 다시 빌려서 써. 알겠죠? 이걸 점유계정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등기가 아직 갑한테 돼. 아직 등기를 언제 해주냐? 을한테요 10월 1일 날 등기를 해서 10월 1일 날 아직 등기를 안 해줬단 말이죠. 10월 1일 날 등기를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대항력을 갖추려면 제3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 보여야 돼. 그런데 지금 오늘 현재 4월 1일이죠. 현재 등기해줄 사람이 있었어. 안 해줬죠. 10월 1일에 해줬죠. 그러면 4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누구로 보여? 임차인으로 보여요? 소유자로 보여? 소유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못 받아. 그럼 언제 보호를 받는다? 이전 등기를 해준 그 다음날 0시 10월 2일 0시부터. 그래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4번요. 22번에 4번.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한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종전의 상태를 유지한 채 그 주택을 다시 임차를 했다.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은 주택 양도인의 최초 전입신고일 이 길부터 틀렸죠. 최초 전입신고 이 길부터가 아니고 어떤 거다? 이전 등기 해준 날 이후 이전 등기해준 날 이후 뭐죠? 판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전 등기해준 날 이후 그 다음날 0시 이 말이죠. 알겠죠? 이 길 0시.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5번은요. 주민등록 직권 말소 후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 절차 재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차주택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기존의 임차권의 대항력은 유지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여기서 지금 보면 뭐냐면 이 절차에 의하여 재등록. 이게 바로 뭐냐? 21번의 3번하고 다른 거죠. 21번의 3번하고 비교를 해봐요. 맨 위에 3번. 이것은 맨 위에 3번은 이 절차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여기는 이 절차를 했죠. 그러면 이 절차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대항력이 유지된다? 처음부터 대항력이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새로운 이해 당사자에게 더 우선하죠. 그래서 대항력은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된다. 22번의 정답은 4번이죠. 자, 23번은요. 23번 보면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 그렇게 돼 있나요?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계약서를 분실 또는 멸실했다. 계약서를 분실 또는 멸실. 그렇더라도 우선변제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계약서가 없으면 예전에는 계약서가 없으면 확정일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약간 문제는 있겠죠. 문제는 있어도 그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확정일자부를 만들어가지고 아예 이제 날짜가 얼마고 보증금 얼마고 이렇게 관공서도 일단 정리는 일단 해놓죠. 그런데 옛날에 그런 거 없이 그냥 도장만 찍어줬거든요. 알죠?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14회 때잖아요. 그래서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이때는 뭐냐면 그냥 도장만 찍어주니까 그리고 관공서에서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한다? 이렇게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잊어버렸죠.
잊어버렸다고 해서 우선변제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입증. 알겠죠? 이런 입증에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입증하는데 카메라로 뭐 찍어놨거나 그러면 입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2번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보증금 중 일정에 대해서 주택 양수인에게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러요 임차인은 임대차가 뭐하지 않는다? 종료하지 않았다. 이러면 임대차가 종료를 해야 보증금을 반환 청구하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보증금 중 일정액이죠. 줄거봐. 보증금 중 일정액.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죠. 이 최우선 변제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경매대금. 경매대금에서 보증금 중 일정에 대해서 주택 양수인에게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았다. 그 말은 아직 경매가 되지도 않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앞뒤로요. 3번은요. 임차인이 일정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줄고, 그래서 대항 요건 줄고, 대항 요건, 그 다음에 확정 일자는 같이 필요가 없죠. 대항 요건 줄고 밑에다 써 플러스 소액이야 돼. 소액.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2번 3번 봐봐. 보증금 중 일정액이죠. 보증금 중 일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최우선 변제라는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보증금이 서울시에서 봐봐. 서울시에서 1억 이하 보증금 중 일정액 3,400 이 말이죠. 보증금 중 일정액 3,400까지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이란 말은 최우선 변제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줄고요.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후에 임차한 자 줄고, 이 사람은요.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어요. 최우선 변제는 안 돼. 옆줄 긋고 써. 우선 변제는 된다. 우선 변제. 우선 변제권은 행사할 수 있어. 그런데 최우선 변제권은 행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최우선 변제는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임차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일정한 보증금 중 일정에 대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 이득을 요로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안 되죠. 봐봐. 보증금 중 일정액이죠. 그래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어떻게 하냐? 그것은 써봐 거기요. 보증금 중 일정액 써봐. 그것은 뭐냐? 최우선 변제죠. 이것은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배당 요구 채권. 그래서 이것은 배당을 요구해야만이 배당을 해줘. 만약에 배당을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럼 배당 요구 안 하니까 그 밑에 있는 나머지 후순위가 또 돈을 받았겠죠? 그 후순위한테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해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23번의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24번은요. 을은 갑소유 아파트를 임차기간 1년 보증금 5천만 원에 임대하기로 했다. 그래서 2016년 4월 10일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볼까요? 여기요. 1번 임차 후 1년이 경과하면 갑은 약정기간의 만료일로 을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1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보죠. 2년. 1년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요. 알겠죠?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가 없다. 2번요. 임차 후 1년이 경과하면 을은 임차인은 약정기간의 만료일 이후로 갑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 갑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없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없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3번 임차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갑은 시세 변동료 이후로 200만 원의 보증금 증액, 그럼 줄거요 보증금 증액을 청구를 몇 년 후에 한다? 1년 후 한다. 1년 후. 알겠죠? 플러스 몇 퍼센트? 5% 이내. 1년 후 5% 이내. 그럼 지금 5천이죠? 5천에 대한 5%를 얼마죠? 얼마? 250만 원. 알겠죠? 이내에서. 그런데 지금 200만 원이니까 이 말은 맞죠? 그런데 1년이 안 돼서 안 된다. 4번. 만약 갑이 2016년 4월 10일이죠. 2016년 4월 10일 병에게 주택을 양도하였다면 그럼 똑같은 날짜죠? 똑같은 날짜에 주민등록과 점심신고를 했는데 똑같은 날짜에 병에게 주택을 양도했죠? 을은 병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OX.
X죠. 누가 더 빨라요? 봐봐요. 봐봐. 지금 여기 이렇게 했죠? 갑이 을한테 예를 들어서 4월 10일이죠. 4월 10일 날 임차를 줬어.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전입신고했다고 그랬죠? 4월 10일 날 전입신고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대항력이 언제요? 4월 11일 0시죠. 알겠죠? 그런데 같은 날 4월 10날 병한테 이렇게 팔았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등기하죠. 등기는 그날부터니까. 누가 더 빨라? 양수인이 더 빠르죠. 양수인이. 알겠죠? 같은 날이니까. 그러니까요,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5번. 만약 2016년 4월 11일 갑이 병에게 주택을 양도했다. 이건 좀 다르죠. 봐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봐봐. 여기 4월 11일이죠. 4월 11일에 양도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4월 11일 9시죠. 여기는 4월 11일 몇 시다? 0시죠. 0시. 임차인이 더 빠르다 이 말이죠. 을은 갑병 모두에게 보증금 받는 채권 그렇지 않죠.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병에게. 원칙 병에게 반환 청구. 원칙 병에게 반환 청구. 옆줄 긋고 이 일을 제기하면 갑에게 반환 청구. 원칙은 병에게 반환 청구. 그런데 이 일을 제기하면 갑에게 반환 청구. 이렇게. 원칙은 누구에게? 병에게. 이 일을 제기하면 누구에게? 갑에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정답 몇 번이다? 2번. 자, 25번은요. A는 자기 토지 X를 B에게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 등기 없이 임대하였다. 됐죠? 보증금 1억 원에 등기 없이 임대죠? B는 이 토지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 채권 1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토지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A에게서 C에게로 이전되었다. A, C 간에 보증금 등 채무의 인수에 관한 약정은 없었다. C가 B에게 인도를 요구한다. 그럼 여러분 좀 봐봐. 우리가 주택의 경우는 뭐를 하면 돼요? 전입 신고를 하면 되죠. 그런데 토지는 전입 신고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봐봐. 토지는 621조가 있고 622조가 있는데 621조는 반대 약정이 없으면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를 해.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있어. 근데 622조는 뭐냐? 지금 이 토지가 누구냐? A는 자기 토지죠. A가 토지를요 이렇게 B가 임차인이죠. 임차인한테 이렇게 줬죠. 근데 B가 여기다 만약에 건물을 짓죠. B가 건물을 짓고 여기다가 등기를 하죠. 등기. 언제? 2월 1일. 그러면 이 등기를 건물에 대한 등기인가 동시에 임대차 등기로 보죠. 임대차 등기.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문제를 보면 등기 없이 임대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등기도 없고 건물이 있다 그런 말도 없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이요? 없죠? 없는데 토지가 A에서 누구로 바뀌었다? C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그럼 우선한다 대항력이? C가 우선하죠. 이것을 봐봐. 이것을 토지로 말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건 건물로 봐봐. 건물로 보면 이건 A고 이건 B고 갑에서 이것을 C로 이렇게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전입신고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 말이잖아요. 대항력이 없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으니까 B는 C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지금. 알겠죠? 1번요. B는 보증금 1억 원과 유익비 1천만 원에 관해서 각각 유치권 절대 이런 봐봐. 보증금 1억 원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안 되죠? 자, 그럼 유익비만 유치권이죠. 2번. B는 보증금 1억 원에 대해서는 C에게 주장할 수 없고 맞죠? 대항할 수 없다. C에게 주장할 수 없고 줄고 대항할 수 없고 이 말이죠. 유익비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하여 C의 인도를 막을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정확하게 나왔네요. 2번이요. 자, 3번은요. B는 보증금 1억 원과 유익비 1천만 원에 대해서 모두 A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 그 다음에 C의 인도 요구를 거부할 근거로 삼을 수가 없다. 틀렸죠.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하죠? 여러분 봐봐요. 비용은 어떻게 하냐? 비용 봐봐.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하는 것이냐면 이 사람이 지금 대항력이 없으니까 문제죠. 만약에 대항력이 있다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누가 하냐? 만료 당시 임대인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유익비는 종료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소유자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대항하지 못하니까 원칙적으로 보증금하고 비용을 A한테 청구해야 되지만 문제는 유익비에 대해서는 뭘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유치권은 이 C한테 변제 청구는 못하죠. 알겠죠? 그런데 뭘 청구할 수 있다? 뭘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은 그래서 인도를 거부할 근거, 인도 요구를 거부, 유치권이죠? 유치권의 근거를 삼을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얼마에 대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4번. B는 C에 대해서 보증금 1억 원과 유익비 1천만 원에 대해서 각각 동시에 항변권하며 C의 인도 요구를 거부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요 B는요 C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C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B는 C에 대해서 보증금 1억 원에 관해서는 동시에 항변을, 그 다음에 유익비 1천만 원에 관해서는 유의치권을 각각 주장하며 C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증금 1억 원에 대해서 B는 C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B는 C에게는 주장하지 못하죠. 누구한테 주장한다? A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요, 비용 1,000만 원에 대해서 C한테 청구를 못하지만 뭐는 할 수 있다?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죠? 2번이다. 이런 말이죠. 26번 틀린 것은요. 1번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는 경락에 의해서 소멸한다. 임차권 동그라미 해봐. 채권이죠. 맨 끝에 경락 줄 거 봐. 소유권이 물권이죠. 그래서 임차권은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다만요.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는 줄과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으려면 순서가 몇 번이 돼야 돼? 1번이 돼야지. 1번.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번. 임차인이 이런 말 하면 안 돼. 봐봐. 여기 값이 이렇게 있고 여기요 A가 있죠. A가 임차인이죠. 임차인인데 여기가 X가 저당권이다. 그럼 저당권이 1순위죠. 그럼 저당권이랑 다 소멸하죠.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 변제받지 못해도 임차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막 여기요. 여기 지금 값이 이렇게 있죠. 여기 지금 A가 있죠. 그럼 여기요 X가 있죠. 여기 임차권이죠. 여기요 저당권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이하는 저당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 알겠죠? 자요. 2번은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확정 판결 기타 이해주라는 집행권한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죠. 경매를 신청? 그러면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한다 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이런 뭐죠?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것도 시험이 잘 나와.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여러분요 전세권하고 비교해. 전세권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요 임차권하고 비교를 해야 돼. 전세권 자체에 뭐가 있어? 경매권이 있죠. 임차권은 경매권이 있어요, 없어요?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경매권이 없어요. 그런데 경매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 전세를 보면 이렇게 되죠. 이 갑이 을한테 을이갑한테죠. 갑이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세금. 그다음에 을이갑한테요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 이렇게. 동시이행 항변권,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전세금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해됐나요?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을이 경매를 하려면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그러니까 뭐냐?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 등기에 대한 서류를 제공해야 돼. 이것을 반대 의무에 이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임차권은 그 자체가 경매권이 없다고. 그러니까 임차권을 어떻게 한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이 판결문을 뭘 한다? 집행권을 나왔는데 이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가 돼. 이것을 강제 경매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차권으로 경매를 하게 되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반대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런데 임차권은 경매를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판결문을 받아와가지고 경매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반대 의무의 이행을 할 필요가 없이 그 집에서 살면서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강제 경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2번 봐봐.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확정 판결 기타 이해주라는 집행권한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줄고요. 반대 의무의 이행을 집행 개시의 요건, 경매 요건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아니한다. 알겠죠? 그 옆줄 긋고 써. 전세권자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여 전세권자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여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이렇게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이렇게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자, 3번이죠.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를 망으로 본다? 존속한 것으로 본다. 종료해도 법조문이죠.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최우선이죠. 봐봐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1번이요.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죠. A가 저당권이죠. 여기요. 전세권이죠. 여기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 서울에서 보증금 6천이란 말이죠. 점심마다 6천 소액보증금이죠. 그러면 소액보증금 서울에서 6천만 원 중에서 얼마까지는 3,400까지는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보다 더 먼저 받을 수 있죠. 최우선이니까. 그것을 뭐란다?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이 말이에요. 최우선은. 그런데 봐봐요. 우선 변제는 뭐죠? 우선 변제는 여기요 D가 있다. 여기 E가 있다. E가 있고 여기는 근저당이다. 여기는 저당권이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겠죠? 확정일자가 있으면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다. 그걸 우선 변제라고 하고, 우선 변제.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받는다. 그것을 최우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증금 중 일정액이 최우선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면 뭐라 나왔죠? 보증금 중 일정액을 줄과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이것을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말 하면 안 돼. 후순위보다 먼저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것은 우선 변제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전까지 줄고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이렇게 해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등기. 알겠죠?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춘다. 전입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가 되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있다. 정답이 몇 번이죠? 정답이 없네? 정답이 좀 없는 거죠. 1번 볼까요? 임차권은요, 임차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행해진 경우 경락에 의해서 소멸하고요.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2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 기타 이해 주로는 집행고려에 기한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 의무의 이행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고. 3번 임대차가 종료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존속한 것으로 보고. 4번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아마 여기요 4번이요 경매 개시 결정 전까지 그래가지고요 경매 개시 결정이 아니고 경매 기입 등기죠.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알겠죠?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 갖춰야 돼. 그래서 아마 4번은 그것 때문에 틀린 걸로 한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경매 개시 결정이 아니고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알죠?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이렇게 해야 되죠. 알겠죠? 그래서요, 뭐 이렇게 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아까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한번 문제가 나냐면, 경매 개시 결정 전까지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요. 그것이 어디가 있냐면, 최우선 변제 있잖아요. 아까 몇 번 나왔는데. 자, 그러면요. 23번에 3번 봐봐. 23번 보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이렇게 돼 있죠? 3번. 알겠죠? 경매 개시 결정이 아니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아까 내가 등기란 말 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요. 이렇게 정도까지는 이렇게까지는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했을 것 같지 않은데 13회 문제니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기 조금 어려워요. 알겠죠? 13회 때는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15회부터 문제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아무튼 그 말이 틀렸다. 알겠죠? 자, 27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 및 이로 인한 등기 비용은 누구의 부담이다? 임차권 등기는 왜 하는 거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 비용은 누구다? 임대인. 알겠죠? 2번요.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주택이 소지하는 1심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임대차 관계 종료 줄거요. 임대차 관계 종료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주택 소재지 1심 법원 지방법원이 1심 법원 지방법원에 명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그렇게 됐죠? 그다음 2번 3번은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특히 임대차 관계 종료 후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 줄고 점유를 상실 그 말을 다른 말로 본다. 주민등록을 전출 이 말이죠. 전출함으로써 대항력 및 우선 배정권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 등기를 하고 나서 전출 신고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4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기각 동그라미 가장 바로 옆에 항고할 수 있다.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면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면 이는 우선 변제권이 있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등기 명령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잖아요. 그것은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지금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2월 1일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가 있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보증금을 안 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7월 1일 날 임차권 등기가 됐다 이 말이죠. 등기가. 이렇게 등기가 된 경우 두 가지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는 뭐냐. 여기는 이미 2월 1일부터 전입신고가 됐죠. 그러고 나서 등기가 됐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전출신고를 하더라도 처음에 전입신고, 즉 2월 1일이니까 2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지금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7월 1일 날 임차권 등기를 했잖아요. 그럼 등기는 언제부터? 그때부터죠. 7월 1일부터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것이 없어진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대로 기존의 것이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된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요. 임차권 등기 하잖아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5번 봐봐. 5번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줄과 임대차 등기가 격려되면 거기 줄고 했어요? 그 밑에다 줄고 밑에다 줄을 내려가지고 두 가지를 뒀어. 첫 번째,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 받을 수 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동시이행 관계 X. 임차권 등기 명령에 등기가 되면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해. 그래서 먼저 배당해야 되죠. 27번의 정답은 5번. 28번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1번. 보증금 중 일정에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그 보증금액이 서울특별시의 경우 얼마 이하가 돼? 1억 이하. 1억. 2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이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적 권역의 경우. 그래서 과밀억적 권역 뭐죠?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죠. 8천 이하에서 얼마까지? 2,700. 알죠? 2,700. 5번은요. 3번. 국세와 관계해서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춘 시점과 국세의 납부기한의 선호에 따라서 우선 변제의 순위가 정해진다. 그런데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국세가 더 우선하냐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최우선 변제 있죠. 최우선 변제는 언제나 당해세보다 언제나 뭘 한다? 우선한.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이제 비당 순서를 보면 먼저 저당권 실행 비용이 있고 두 번째 제3지자의 비용사한 청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 세 번째 최우선 변제가 있죠. 최우선 변제.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뭐가 있어? 여기 당해세가 있죠. 당해세 이렇게 했죠. 그리고 여기 조세죠. 조세하고 최우선 변제는 대항력 날짜하고 비교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무조건 뭐가 우선한다? 최우선 변제가 무조건 우선한다 이 말이죠. 4번은요. 보증금 중 일정에게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줄거 경매 신청에 등기 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되죠. 5번요. 법원의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을 줄고요.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인 그 이후에 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는 된다? 우선 변제는 된다. 그래서 보면 보증금 중 일정액이란 말이 최우선 변제란 말이에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우선 변제권이 아니고 최우선 변제권이란 말이라고. 알겠죠? 이것은 인정되지 않고 뭐가 인정된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 말 3번. 알겠죠? 3번. 아까 말했죠? 국세하고는 무조건 누가 우선한다? 최우선이. 대항력 날짜 관계없이 최우선이 무조건 우선한다. 29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 줄고. 말을 잘 봐.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 그래도 주택임자 보호법이 적용이 돼. 그런데 여러분요. 봐봐 이거. 상가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그럼 주택임자 보호법 적용을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고. 그럼 말을 잘 봐. 주택의 일부가 주거에 상가로 적용된다 이 말이죠. 그때는 주택임자 보호법을 적용받는다. 2번. 주택의 매수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봐봐. 주택의 매수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 줄고 용익 권능이죠. 용익 권능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선이 이랬을 때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575조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해. 575조 담보 책임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기에 경미를 신청하죠. 그러면 반대 의무의 이행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이것은 뭐냐? 그것은 판결문에 의해서 경밀하기 때문에 반대 의무의 이행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고 그 집에서 살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번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죠. 묵시적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은 동그라미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 언제든지 몇 개월이 지나면 3개월 알겠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다음 3개월 임차인만 통지하지. 그래서 임차인이 거기다가 써 임대인 X 임대인은 절대로 통지를 못해. 오직 누구만 통지한다? 임차인만 통지해. 홀로 생활하던 임차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은 임차인과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이러면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여러분 보면 홀로 생활하던 주택 임차인이죠. 말을 잡아, 말을. 여기 우리가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나고 우리가 상속인이 있다. 상속인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죠. 그런데 여기 상속인이 있는데 이 상속인이 만약에 있다. 그런데 이것이 가정 공동생활이다. 가정 공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정 공동생활을 하냐 안 하냐? 한다. 그러면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을 해. 그런데 여기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죠.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고 몇 촌 이내 2촌 이내가 공동으로 상속해. 공동으로. 이것은 죽은 사람이 뭐냐면 사실혼 배우자하고 같이 살 때 얘기해. 여기 지금 뭐라 나왔어? 홀로 생활하는 주택임차 홀로. 배우자가 있어 없어? 없이. 자연인 몰라? 자연인 풀어봤죠? 자연인이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산 손자. 그러면 상속인이 책임지지 누가요? 가정 공동 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상속인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거죠. 상속하는 거죠. 우리 이것은 뭐냐? 봐봐. 사실혼 배우자와 임차인이 같이 살고 있다가 임차인이 사망했어. 그런데 임차인의 상속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죠. 여기 지금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혼자 살다가 자연인으로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집 상속인이 책임을 지는 거지. 가정 공동 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 요즘에요 부모하고 같이 사람들이 조금 있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부모와 같이 산다 안 산다? 같이 가정 공동 생활을 하지 않죠. 그럼 부모가 사망했어. 그럼 당연히 자식이 뭘 한다? 상속해 안 해? 하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알죠? 헷갈리면 안 돼. 정답은 3번. 자, 30번은요. 1번 확정일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뭐 이런 데서 한다. 알죠? 그것을 뭐라 한다? 맨 끝에 네 번째 줄 맨 끝에 확정일자 부여기간이라고 그래. 2번 확정일자 부여기간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부를 몇 년간 보존을 한다? 몇 년간? 1년. 확정일자 정보는 뭐죠? 20년 아니에요? 20년? 그럼 5번 봐, 5번. 1년 단위로 매년 만들어. 1년 단위로 매년 만드는데 20년간 보관을 해. 알겠죠? 왜냐면 요즘은 다 뭘 한다? 전자정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컴퓨터 있죠? 컴퓨터 엑셀 파일로 정리하고 보관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년 만드는데 20년간 보관하는 거예요. 알겠죠? 4번은요. 보존기간이 만료된 확정일자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 다음에 언제까지? 법원행정처장의 인가 줄 것이고 다음해 3월 말까지 삭제한다. 3번이죠. 31번은요. 1번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거기다가요 지방법원에 와서 그냥 법원 그러면 뭐 대법원도 되니까 골치 아프죠. 2번은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예를 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하는 법으로 봐봐. 서초구다. 서초구에 뭐가 있어? 대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골짝 보시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법원 안 그러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지방법원이라고 써, 반드시. 자, 2번은요.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며 경매나 공매의 환가 대금에서 후손이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뭐한다? 취득한다. 이런 봐봐. 이것은 아까 말했죠? 기존에 이미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있다 하면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를 하죠. 그러면 등기를 마치면 오늘부터 뭐가 된다? 대항력. 오늘부터 우선 매도권이 발생하는 거죠. 누구보다? 나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보다.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 임차인. 그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 전출 신고제 전출을 해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뭐가 돼 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매도권을 상실한다. 틀렸죠? 3번 틀렸죠? 4번은요.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융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소요된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한다?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런 거